먼저 이제 오늘도 지금 제가 댓글을 봤어요. 제 유튜버가 이제 그 현대표 채널라고 있는데 제가 독서법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이 독서법으로 매출 720억을 올렸습니다라고 썼더니 댓글에 인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가 이렇게 인증이 중요한 세계인지 몰랐어요. 제가 유튜브 이쪽에 오니까 뭐만 하면 인증하라는 거예요. 그 시원하게 인증부터 까면 그냥 1,500억 벌었습니다. 예. 이거 그 저기 뭐냐 신사임당 있었던 한국경제 저기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갖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업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저게 지분 전체를 매각한 게 아니라 절반을 매각한 거예요. 그럼 절반의 주식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저 돈이 있고 주식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남들이 3천억 자산가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증 끝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신문은 올렸는데도 못 믿어요. 그럼 계좌 까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이제 저걸 올리면 이런 상상을 해요. 쟤는 뭔가 특출한 게 있을 거다. 아니면 부모님이 잘 살 거다. 그게 아니면 또 환경이 좋았을 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을 거다. 뭐가 좋을 것이다 해서 나는 못하고 쟤만 뭐가 있는 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시작했냐면요. 저는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꿈이 목사님이었는데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집이 잘 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특출난 게 없었는데 자존감이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블레이닝이 이미 자존감으로 됐어요. 페르소나가 명확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거의 너무 높아서 재수 없는 급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못 해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데 자존감만 높아. 이러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오늘 아마 그분들 대박 나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혼난 거 뭐냐면 정말 뭣도 없는 거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근데 자존감이 높은데 취미가 있었는데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요. 거울을 매일 봤어요. 그러니까 왜 매일 봤냐면 알려드릴게요. 거울을 보고 얘기하려고 매일 본 거예요.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종기자. 이거를 거울에다 대고 거의 매일 5분씩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말은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있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면 멋있어요.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달라. 근데 성공을 안 했을 때 그딴 짓을 하면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최악이었어요. 근데 왜 도대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는데 수능을 엄청 망쳤어요. 그 좋은 대학을 못 가갖고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뭐 제 대학교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무 위키에 너무 적나라하게 다 써 있어갖고 고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뼈저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저를 딱 그 수능 점수와 대학교급. 근데 그게 이제 사회에 나가면 연봉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꿈이 목사님인데.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들어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보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나? 아니면은 뭘 높여봐야지?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저는 그래서 이제 사회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저렇게 평가하나 보다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고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그게 몇 살이었냐면 20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TVN인가 거기에서 드라마도 무슨 1타 강사 비슷한 게 요새 그런 소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때는 1타 강사나 스타 강사라는 용어가 없어갖고 제가 꿈이 뭐냐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걸 꿈이라고 두자 그랬어요. 꿈이 뭐냐 학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3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19년 전에 가진 거니까 그 용어가 없었죠. 스타 강사란 그런 용어가. 그런데 이제 그거 어떻게 됐냐면 저 때가 메가스터디가 거의 초창기였어요. 1년차, 2년차였는데 거기 나온 선생님들을 보는데 어떤 선생님이 거기다가 하루는 칠판에다가 본인의 세금을 적는데 한 18억인가 19억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를 봤는데 그건 우리 집 재산보다도 몇 배가 많은 돈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느꼈어요. 저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강사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해 잘하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보통 저희 때 학원 선생님은 대기업 다니다가 잘리셔서 할 거 없다가 하거나 아니면 이거 해서 빨간 줄 긋고 갈 데 없어서 학원 강사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꿈으로 가진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저거 해야겠다. 근데 이제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과목 잘하니요? 근데 수능을 다 망쳤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이 없어요. 제일 잘하는 게 수능 3등급인데 뭘 잘해요? 근데 유일하게 1등급인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국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국사 선생을 하면 되겠다. 예, 좀 태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사를 사랑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국사를 하려고 했더니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면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그냥 동생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그런 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남은 과목 중에서 한국사 때려치고 남은 걸 봤더니 이미 문과니까 수학을 틀렸어요. 그 국어가 조금 나요. 그래서 국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과가 국어를 공부를 많이 안 할 때였어요. 형은 그럼 반쪽 강사가 될 거다. 근데 제가 했어요. 나는 영어는 3등급이기 때문에 절대 영어를 할 수가 없다. 아는 단어도 몇 개가 안 된다. 근데 저희 때 영어가 쉬웠는데 그때도 3등급이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것 때문에 동생이 국어도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럼 그냥 영어 해야지 그래서 영어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걸 잘해야지 이 과목을 가르치지 않을까? 잘하는 거 가르치는 거하고 별개라는 거죠. 유튜브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는 중에 가장 어이없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그 분야를 못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이제 영어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영어 가르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운빨 좋아 또 생각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습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영어를 결정했어요.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학력도 안 좋고 등급도 안 좋으니까 과외도 안 들어와요. 과외도 안 좋아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일단은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정통법으로 하면 답이 없어요. 정통법이 뭔지 아세요? 영어 실력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 했냐면 영어 강사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강사 리스팅을 다 했어요. 토익, 토플, 수능 다 포함해갖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액수를 모르니까요. 사진이 맨 앞에 있으면 1타 강사거든요. 거기 있는 사진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싹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강의를 돈이 모으는 대로 다 구매를 해서 전부 다 카피를 다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 자체를 못하니까 카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아니 영어를 잘해야 카피가 쉽거든요.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를 갖다가 비스무리하게 한 30-40%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짓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방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신사임당님이 아닌데요. 저는 현 대표님이 아닌데요. 아니죠. 제가 그때 모방하려고 했던 분은 연매출이 100억씩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모방이 되냐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더 문제는 뭐냐면 과외조차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제 학력하고 등급을 속여갖고 과외를 물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였냐면 거기 학원이 수강생이 한 1000명 됐는데 국어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한 30등 정도 하는데 영어만 다 한 1, 2등 정도 하는데 영어만 한 30등이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과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과외 준비를 딱 하고 나서 첫날 가가지고 이거 해석해봐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해석하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그 친구가 10분 만에 쓱쓱쓱쓱 다 해석하더라고요. 얘가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해요, 걔가요. 예,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첫 과외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뭐 했을까요? 너는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의 성적을 올려준다. 자존감은 높으니까 확신을 막 심어줬어요. 수업을 나갈 게 없어갖고 거의 30분 동안 거의 정신교육만 했어요. 예, 아니 장점이 자존감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스타 강사 강의를 다 베껴갖고 그걸 다 카피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메가스터를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만약 이 친구의 성적이 안 오르면 이 선생님 잘못이에요. 예,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카피한데 문제 뭐냐면 2시간 과외를 해야 되는데 준비 시간이 거의 6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그 카피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걸 N등분해서 시급으로 따지면 맥도날드 시급이 안 나와요. 원래 과외는 시급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딱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 지켜야 될 약속이 딱 있다. 2가지가. 뭡니까 선생님? 첫 번째, 절대 질문은 받지 않는다. 예. 왜 질문을 받지 않냐면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이 선생님도 인간 강사인데 질문 받지 않고 강의만으로 학생들 성적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만 해도 성적이 올라간다. 궁금한 건 죄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어떤 거냐면 그 수업 도중에 내가 수업하는 도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더라도 절대 토를 달지 않는다. 네, 그냥 온전히 듣는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나서 저는요, 이 선생님 강의가 이해가 안 간 거는 안 간 대로 그냥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간 채로 말했는데 얘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정말 놀랍게 제가 한 달을 했는데, 한 달 반 내, 지금 선생님 그러고 와요.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그 1000명 전체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다는 영어를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는 분들이 제가 이거를 못하는데 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뭐든요. 예. 세상에 베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요새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유튜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걸 해본 적이 저도 없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친구를 과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1등 하는 사람 걸 카피하면 게임 끝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처음 소위 말하는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를 만나도 겁이 없어요. 저한테는 베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성적이 안 올라가면 이 선생님 잘못. 이 선생님은 배출이 100억이 나오는데 잘못일 리가 없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였죠.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뭐냐면 오늘 나오시는 세 분 중에 제가 제일 머리를 못 써요. 제가 순수한 거하고 멍청한 거 사이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와서 그 앤드류님 강의를 제가 여기 모시려고 정말 그 스시바에서 돈 심하게 썼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강의를 듣고 가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요. 또 그 뭐 생각을 덧붙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선생님의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려면 이 선생님의 말투까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스처하고 모양까지 따라했어요. 그럼 2등은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1등이니까. 모양과 말투까지 따라하고 그리고 교재까지 따라야 되고 뭐까지 따라하냐면 문화까지 따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친구를 만날 때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쓴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안 만났어요. 그런 여자를. 네. 아니 그래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만큼 해갖고 강의 카피를 한 몇 시간 정도 했냐.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50분짜리 강의 내가 몇 개 베꼈는지 한 강, 2개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30살, 그때 이제 그 21살 때였으니까 30살 넘어서 세보니까 한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예.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러다가 오늘 진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좀 갈게요. 예.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하셨나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메가스터디에서 저를 데려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데려간다는 보장이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 저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우리 앤드류님 만나서 세상에 이력서를 뿌리고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뭘 알아요. 예.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목표를 세우는 저의 방법은 간단했어요. 되지도 않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되지도 않는 가설이 뭐냐. 어차피 저는 학력이 안 돼가지고 좋은 학원을 못 들어가요. 저 때는 좋은 학력이 좋아야 좋은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경력이 안 쌓이니까 학력도 없고 또 인맥도 없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요. 가설을 세웠는데 분명히 내가 동네 아주 조그만 학원에서 강의를 엄청 잘하면 조금 더 큰 학원에서는 날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다가 언젠간 JYP처럼 이렇게 명함 주는 사람이 나한테 나타날 거다. 얼굴 보고는 절대 안 줄 거니까 강의력 보고 줄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슈스케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분필 부러뜨리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감동을 줘가지고 내가 채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언젠간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갈 거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스카우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드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들이 우리를 너무 빨리 알아봐 주길 바라요. 저는 어쩌면 가설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세상에 저를 알리기 전에 그래왔기 때문에 혼자만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길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제가 제 전략으로 무언가를 막 더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설을 세우고 나서 계속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이었어요. 가설을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조그만 학원에서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조그만 학원에 찾아갔어요. 이력서를 내밀고. 근데 이력서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어서 그동안 카피한 선생님의 강의 시간을 썼어요. 이 선생님 강의를 베꼈다.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럼 강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랬죠.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영어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몇 분이 앉아갖고 딱 저는 녹색 칠판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분필을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예. 저 때는 스타 강사들이 좀 그랬습니다. 예, 저 때는. 지금은 좀 젠틀한데. 그래서 딱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첫 강의 딱 했어요.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영어는 모조리 다 쓰레기다. 왜냐면 1타 강사가 저 때 이제 카리스마 형 손주훈 회장님 그때 시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카리스마 있게 이 강의를 하고 니네가 왜 영어를 그동안 못했었는지 그 원장님하고 선생님을 앉혀놓고 한 거예요.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막 그러고 딱 하는데 한 30분 하니까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한 것 같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분필까지 딱 던지고 오늘 여기까지 한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절인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전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도 오빠를 내가 너무 잃기 아까워서 나는 정말 올빠라는 사람과 사귀면 나중에 헤어지면 잃을 것 같아서 좋은 오빠로 지내고 싶어서 내가 못 만나겠어를 난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잘 살고 있냐? 예. 예.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럼 문자로 답이 올 줄 알고 봤는데 찍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 봤더니 선생님은 우리 학원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답을 썼어요. 원장님 오늘 인생 최고의 인재를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답이 안 오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강의를 모독한다는 건 일타 강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뽑는 거는 그 사람의 눈이 이상한 거지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학원을 여러 군데를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자존감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고도 얘기해요. 저 원장들이 죄다 잘못된 거고 난 오늘도 일타 강사 선생님의 강의를 카피한다. 그날 밤에도 강의 들었어요. 동생이 저를 보면서 대단하대요. 그러면서 듣고 있는 노래가 휘성의 안 되나요예요. 네. 그 저의 목표 달성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게 전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인내와 지속성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문제는 그래서 뭔가 잘 됐나요? 계속 안 됐겠죠. 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거요. 자, 꿈을 가진 게 이제 21살이었어요. 과외만 문제는 어떤 거냐? 학원에선 다 떨어졌어요. 과외만 들어요. 과외는 입소문을 넣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학력도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성적은 잘 올려줘. 성적을 잘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항상 인생에서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저랑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됐어요. 네, 자존감이 높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숙제를 무조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는요 숙제만 하면 성적 올라요. 강의빨로 올라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과제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무한 재방문을 하면 돼요. 그리고 괴롭혀야 돼요. 2시간 후에 다시 올게 선생님. 2시간 후에 돈 더 받지 않고. 그 짓을 왜 합니까? 자존감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걸 전 최선을 다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저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재방문을 해서 8번까지 재방문을 했는데 저랑 과외를 하면 제가 과외한 학생들이 세봉 한 7, 80명이 됐어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근데 그 학생들 중에 공통점이 딱 이거예요. 성적이 오르거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려. 왜냐하면 무제한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유전자가 하는 유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를 100%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적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과외는 점점 엄마들이 좋아해요. 애들은 진짜 절 싫어해요. 예. 정말 경멸해 경멸. 이 선생님 걸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왜 힘드냐면 500만 원까지 올리려면 과외비를 올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잘 살지가 않았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더 못 사신 분들이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치동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연년생인데 그 사교육비로 30만 원이 맥스였어요. 그 30만 원을 넘어가면 수학 과외 하다가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서 영어 과외로 바꾸고 종합반으로 바꿔갖고 30만 원 내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과외비가 30만 원이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런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과외가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는 과외비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대기까지 걸린 시간이 쫙 이렇게 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게 전부 다 그냥 스토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찾으시기 바래요. 학원을 가지 않으면 500만 원을 못 벌겠는 거예요. 근데 학원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빌면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강의가 얼마나 대단한 강의인데. 왜냐면 1타 강사는 똑같으니까. 다 카피한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1타 강사 할 때쯤 왜 네 걸 듣냐? 제 거 현장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1타 강사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저하고는 말도 할 수 있는데 1타 강사는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죠, 당연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딱 있었어요. 그러면 아는 선생님들 중에서 학원 원장님 하는 분들한테 가서
빌면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학원에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강의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네가 무슨 영어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저하고 지금의 저가 아니라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급여는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어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학원 시간표가 짜여졌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가 딱 들어갔는데 과외비로 환산하면 한 150만 원 벌 수 있는 돈인데 첫 달 수업을 딱 끝냈는데 월급에 7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럼 때려치잖아요. 안 때려쳤어요. 왠 줄 알아요? 갈 학원이 없어요. 예, 어차피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7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뭐냐면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원장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강의를 들었더니 네 강의는 강의의 절반이 네 잘난 척이다. 예, 그 제가 그랬습니다. 잘난 척이 하려는 아이들한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예, 왜냐면 저는 1타 강사를 똑바로 따라야 되는데 1타 강사 강의 절반이 썰이에요. 예, 왜 썰인지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완강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완강률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완강을 시키려면 이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완강을 해줘요. 제가 그 신사임당 클래스 101 파는 거 보고 놀랐어요. 100강이 유튜브 강의 100강이거든요.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안 봐요. 이게 어른들도 똑같더만. 예, 애들만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100강은 거의 아무도 안 누른 것 같아요. 맨 뒤에 거는. 예, 그 뭐 썩나 누르면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완강이 안 되는 완강을 못 해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 있게끔 확신을 심어줘야지 완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반의 썰을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갖고 제가 원장님한테 찾아갔어요. 6개월 지나서 급여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갈 학원이 없으니까 계속 있었어요. 예, 막 남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한 방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그리고 한 6개월을 더 하고 나서 좀 올려달라 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90만 원으로 올려주더라고요. 예. 다른 말로 하면요. 예, 500만 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떠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 저하고 번 돈의 5대5로 하십시다. 근데 학원생들 건들지 않고 제가 새롭게 물을 파서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린 놈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밝히냐고. 지금 같았으면 제가 그 앞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돈은 늙은 놈이 밝히냐고 그랬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거 방송 다 나가는 건가요? 지금 오늘 가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랬더니 원장님이 생각해보기에 맞는 거 같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단지부터 다 만들어서 엄청 뿌렸어요. 진짜 막 몇만 개를 뿌렸거든요. 그때 이제 브랜딩을 우리 앤드류를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뿌렸는데 학생이 몇 명이 왔냐면 진짜 거의 평촌을 다 뿌린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그 학원가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근데 학생이 딱 왔는데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너네의 인생을 절대 후회하지 않게끔 최고의 강의를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2명이 앉아 있는데 강의를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영어 쓰레기다. 무슨 강의는 거의 뭐 완전히 앞에 거의 10,000명 앉아 있는 느낌이야 거의. 분필 그때도 일단 부러뜨려요. 내 이름을 소개하겠다 막 이러고 나서 나는 누구고 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근처 중학교에서 전교 거의 1등을 하는데 이 학원가에 있는 학원을 다 다녀봤는데 선생님처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업을 하고 거의 5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속성이 5년은커녕 5개월도 안 가요. 예, 5개월도 안 가갖고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현대표 채널은 다 혼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좀 하라고. 들으면 혼날 각오하고 클릭하셔야 돼요. 근데 그 5년쯤 됐을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스타 강사는 가오가 있기 때문에 고맙다 이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갖고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빨리 나가. 많이 그런 얘기 들었던 거죠. 가서 공부해. 그게 얼마나 행복하더지. 근데 그 얘기 처음 듣는 거였어요. 태어나서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 이제 제가 더 이상 학원에 못 다닐 것 같아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단과한 애들이 한 10명까지 늘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여기에 더 이상 이제 못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알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학원생들의 과외는 안 해요. 왜냐면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지킬 건 정확하게 지키고 해서 원장님한테 과외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평촌이고 거기는 안산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 허락을 받고 했어요. 제가 순진한 거하고 멍청한 거 사이에 했어요. 기부도 거의 순진한 거고 멍청한 거 사이에서 해요. 보면요. 왜냐면 기부를 거의 20억 가까이 했거든요. 문제는 법인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제가 다 안 돼요. 그런 거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아마 기부한 액수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여러분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하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그 진짜 너무 멍청한 게 한 게 정말 많은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멍청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전략을 짰냐면 저는 그 동상고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요. 갔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안산까지 저 안산인지 몰라갖고 안산이요 그럼 못 간다 그랬더니 학생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학생 3명을 모아달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드디어 이제 500만 원이 가는 건데 학생이 그래갖고 동상고 가서 막 저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모이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오늘 나를 거절한 걔네들은 영원히 인생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뭐 후회할 방법도 없는데 예, 너무 화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랑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전화가 왔고 그러는 거예요. 3명씩 과외비를 다 주겠대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면 돼요. 예, 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또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으니까 이 집안이 힘들면서까지 나한테 돈 주는 걸까봐 집에 가서 집안 분위기 좀 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고 내가 받겠다고. 아빠가 신사임당했으면 바로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보려고 해갖고 이제 제가 갔더니 저를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찜질방이 한 100평, 300평짜리가 3개 층이 다 걔네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넣으면 그럼 냅죽 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근데 물어봤어. 이거 임대냐고 아니면 네가 분양받은 거냐.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끝났는데 혹시 저기 뭐냐 이렇게 빚지면서 장사하는 거 아닐까 봐 매출 얼마 나오는지까지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5천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필요하신 거 있네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저기 과외비를 좀 더 올려주시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냐면 제가 밥을 못 먹고 다니니까 찜질방도 하시겠다. 맥반석 계란 좀 부탁드린다고. 맥반석 계란하고 콜라를 좀 부탁드리겠다고. 갈 때마다 맥반석 계란이 한 판씩 있었어요. 근데 그 과외를 했는데도 마음 안에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면 그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학생이 오면 과외비를 갈라줄 테니까 3분의 1로 갈라줄 테니까 30만 원씩 나눠줄 테니까 한다는 친구 있으면 될 거라는 얘기를 매 수업마다 하니까 학생이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오히려 그 손해요. 왔다가 그만두면 더 이상 저기 수강료 못 올려요. 예, 줄이는 건 줄일 수 있어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 친구도 과민성 대장염에 걸렸어요. 문제는 동상고 자체 시험을 봤는데 거의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든 거예요. 원래 안 그랬던 애가. 왜냐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1타 강사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늘 방법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시대에는 롤모델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대놓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따라한 거였거든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같이 한다는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제 45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근데 드릴 말씀이 있대. 수업을 한번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건방지잖아요. 감히 선생님한테. 딱 왔어요. 와갖고 그날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영어 지문을 제가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먼저 해석해놓고 원래 했던 친구도 먼저 해놓고 그날 새롭게 주는 척을 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문장을 해석을 쫙 하고 두 번째 이 친구가 하고 오늘 새로운 친구한테 네가 해봐라고 했더니 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의 그 오만과 교만이 문제다. 예, 그래갖고 거기서 뭐 정신교육을 1시간을 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나중에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금 하는 친구랑 실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얘가 좀 더 잘했어요. 비슷하거나. 실력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겁을 너무 많이 줬나. 그랬더니 다시 이틀 후에 전화가 왔는데 실력이 맞는 친구 3명을 모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2그룹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500만 원이 됐던 단계예요. 원래 이걸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진정성하고 직진밖에 없어서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요. 왜냐면 다 최선을 다하니까. 주변 사람도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3명을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잖아요.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보면 밟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싹 없어졌는데 옛날엔 그게 있더라고. 마치 학생이 하려 경쟁 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맨날 쟤는 공부 잘하는데 비교가 돼갖고 얘네 3명을 들어봤는데 얘네 공부를 너무 잘해요. 다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딱 시작하자 그랬어요. 너네가 지금 나한테 동상고에서 과외를 받게 된 거는 너네 교만과 오만 때문이다. 너네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 한다고 해서 그 거북목을 하고 나서 그 기부 싸고 다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된 거다 했더니 아이들이 막 맞대 이렇게 고개 끄드려요. 마지막에 1시간 정도 뭐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 명이요. 그리고 정신교육을 거의 2시간만 뭐라고 하고 과외를 안 하고 갔더니 이러한 참 선생님이 없다고 소개가 또 왔어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8그룹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걔네 거의 다 과민성 대장염의 치료성 피부염이에요. 숙제를 통과하면 계속 방문하니까 무제한 방문이에요. 무제한이요. 예. 무제한 재방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예. 저에게는 이 과정이 걸쳤어요. 오늘 여러 명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공 방식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꿈을 이루기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하루에 어느 정도를 투자했나요? 그걸 다 쓴 거죠. 예, 다 쓴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좌를 열어서 클래스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에서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아내를 선택한 것도 본인이 한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아내가 선택한 범위까지만 일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까지만 성공하는 게 맞는 거다. 왜냐? 그걸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아내가 왜 벌써 들어와? 더 나가. 그럼 계속 해야죠.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뭐 차려야지.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허용 범위까지 하는 게 맞는 게 같더라고요. 저는 환경에 어떻게 그 범위까지 해야죠. 그 환경도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요 거의 뭐 하루에 한 15시간씩은 그 과외하는 시간 외에는 인터넷 강의 듣는 시간. 근데 인터넷 강의 들을 때도요 참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신사임당이 뭐 하나 볼까 이러지 않았어요. 학생 자세로 다 들었어요. 1만 시간을요.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제가 할 때쯤에 나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그때 발견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나왔었는데. 예, 그래갖고 저는 항상 그 자세로 그걸 했기 때문에 저 새끼는 뭐 하라고 하는지 클래스 1원 요새 뭐 1,000원인데 한번 이것저것 봐볼까 이런 느낌으로 강의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는 제가 매출이 한 200억, 300억이 나오는데 이 강사는 매출이 한 10억도 안 돼요, 20억도. 그때도 학생처럼 들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그럼 저는 지금도 신사임당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 집에서 학생처럼 들어요. 맞지. 예.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돈 관리는 어떻게 했냐? 자, 오늘 별걸 다 풀고 가네요. 예, 돈 관리는 제가 집에서 거의 유태인식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용돈 기입장을 안 쓰면 부모님 용돈을 안 줬어요. 근데 용돈이 얼마였냐? 중학교 1학년 때 15,000원이었어요. 그 용돈 기입장을 다 쓰고 원 단위까지 맞춰서 제출해야 다음 용돈을 줘요. 그리고 집 안에서요, 너 나중에 성공하면 아빠한테 잘해 그러고 주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파는 거하고 빌려주는 게 아주 명확했어요. 어쩔 때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차를 사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갔더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 안에 생긴 철칙이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은 돈을 벌어주는 거 외에는 돈을 절대 쓰지 않는다. 벌어주는 것만 돈 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맛이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벌어주는 것만 돈을 쓰고 두 번째 필수품을 사용한다. 세 번째 사치품은 월급의 3% 이내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모아서 예산을 짜고 12개월을 모아서 사용한다. 그리고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한다. 예,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지킨다. 이 5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항상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너는 바지가 3벌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랬어요. 바지는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3벌밖에 없다고. 돈을 안 벌어주니까요. 예. 그래서 그 관점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는 남들이 그래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벤츠 타시는 것 같은데 얼마에 샀냐. 통장에 현금이 200억 찍혔을 때 샀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청담동에 가보고 했더니 뭐 돈도 없는데 죄다 무슨 막 페라리 그만해야지 이거. 예. 이거 하다 보면 이것만 또 15분 해야 돼요. 예. 어쨌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쪽에 꽂힐 뻔했어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요 생활 패턴과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주 단순했어요. 삶이 아주. 그러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한테 차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이 차를 사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자동차 기름값이 낮아야 되고 자동차세도 낮아야 되고 딱지비도 주차비 다 낮아야 되고 모두 낮아야 되냐. 자동차 감가도 덜 돼야 돼. 왜? 자동차 사는 순간 매년 가격 떨어져요. 저희 아버지 취미가 뭐냐면 지나간 차 가격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870만 원, 650만 원, 340만 원. 저희 엄마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차 주인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왜냐면 차 주인은 새 차 값으로 기억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니까 아버지가 사오는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맞아요. 그 사람은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달라고. 근데 그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200만 원짜리 차 사겠다고. 그럼 원래 친아버지분 200만 원짜리 차를 주면 안 돼요. 근데 50만 원 붙여서 250만 원에 팔았어요. 저한테. 그럼 그 차가 멀쩡했냐? 아버지가 검증을 많이 하셨냐? 17만 킬로 탄 99년식 카렌스였는데 사이드를 챙겼는데 차가 내려와요. 아버지한테 이거 차가 내려간다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중고차를 샀는데 차가 문제가 있어야지 문제가 없을 거면 새 차를 사야지 왜 중고차를 샀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가다가 바퀴가 뻥 터졌어요. 갓길에 대고 예, 또 이제 동부화재 부르고 보험사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예. 그럼 또 이제 견인해가 이런 게 뭐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원래 그러면서 타는 거라는 거예요. 중고차는요. 문제가 없을 거면 새 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런 차 타면 정말 위험하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그 바지 세벌 그 같은 여자친구인데 뭐라고 하냐면 친아버지가 맞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관리는 저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철저하게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거 원칙이었어요. 딱 5가지가 원칙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제가 쓴 돈보다 기부한 액수가 훨씬 많아요. 예. 남을 도와준 액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원칙을 써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살 거면 돈을 왜 버냐?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저는 돈을 버는 이유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지 돈을 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돈을 쓰려고 벌지가 않았었어요. 애초에 왜냐면 나는 원래가 이런 존재감의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돈을 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돈 관리를 했어요. 이게 저의 관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이 모이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오늘 남욕은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자영업에서 사업으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것만 사실 들어도 돈값은 할 겁니다. 자영업에서 사업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고 이때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자영업에서 사업으로 바뀔 때는요 둘 중에 하나가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래 하고 있는 거의 가격을 1000배, 100배 비싸게 팔 수 있냐예요. 그렇게 팔면 사업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1000배에서 100배 비싸게 팔아요. 그럼 사업이 돼요. 아니면 지금 내가 내 똑같은 소스를 투입해가지고 1000배에서 10,000배 더 많은 사람에게 뿌릴 수 있냐. 이 둘 중에 다시 말하면 이거를 금융용어로 P하고 Q라고 하거든요. P라고 하는 걸 늘릴 수 있냐 Q라고. 여러분 아이폰이 다시 말해 애플의 주가가 높은 이유가 아이폰의 가격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무한대로 올려도 여러분 계속 사시고 그 다음에 인구가 없는 데까지 뚫어서 계속 다 팔고 10억 명씩 계속 팔고 그러니까 Q하고 P가 다 맥스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그렇게 3,000조씩 막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 두 가지거든요 결국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외라는 거는 올릴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돼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인원도 내 몸뚱아리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했나요? 아니죠. 저에게 전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운이 참 좋다 생각할 텐데 만약 저랑 그걸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만 사신다 그러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예,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은 저는 딱 간단해요. 여러 개를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하나가 얻어 걸릴 때까지. 그러니까 피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몸을 계속 갈아 넣어야 됩니다. 어땠냐면 결국 이거예요. 메가스터디에 못 들어가서요.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제가 과외로 한 6,700만 원, 7,8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돈 벌다 끝날 것 같고 그리고 꿈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렇게 바지 세 벌로 살다 보니까 제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 26살이었는데 학비 다 내고 부모님 용돈 다 드리고 남은 돈 그렇게 남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하고 남은 돈이 한 7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있었어요. 제 별명은 재벌이었어요. 재벌. 저는 제가 진짜 재벌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미국 유학 가서 씹어 먹을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나중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걸로 택도 없는 거. 미국 냄새 정도 맡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유학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부딪혀보자. 한 학기 학비라도 내자. 그래갖고 막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근데 유학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번뜩 이게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빵 났어요. 어떤 거냐면 이 과외를 미국에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얘네를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숙제검사들 1시간만 하고 3시간을 과외를 하더라고요. 2번 가면 2시간 과외하고 1시간은 2시간 강의하고 1시간 또 강의하고 1시간 숙제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검사하는 건 남한테 맡기고 3시간은 영상으로 주면 되겠다. 그때 유튜브 없었어요. 영상으로 2010년도였으니까 있긴 있었지만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이메일로 보내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가격을 줄이면 되겠다. 그래서 수강료를 반값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저 대신에 숙제검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 좀 한다는 애한테 전화하면 불안정적이어서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지금 몇십억 벌었죠. 네, 전화를 거의 수십 명한테 돌렸는데 아무도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친동생을 꼬셨어요. 동생이 영어를 좀 못해요. 근데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랑 닮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애들 불러다가 시스템 바꾼다고 쫙 얘기했더니 애들이 수강료 절반이라는 거에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어요. 그 동생은 제가 영어를 직접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을 가기 전에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제 주관이. 그래서 제 방에다가 녹색 칠판을 걸었어요. 왜냐면 녹색 칠판이 간지거든요. 예, 화이트보드가 좀 안 돼요, 별로예요. 분필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분필 날리는 거 정말 싫어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칠판은 어떻게 샀냐? 그 중고나라에서 대치동에 망하는 거에서 2만 원짜리 칠판 샀어요. 예, 그 용달비 5만 원. 근데 문제는 12층인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들고 올라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원래 4층에서 두고 가려고 그랬어요. 4층 주인이 뭐라고 할까봐 끝까지 등반에 성공한 거예요. 걔를 올리고 나서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강의를 들은 시간이 수천 시간이니까 동영상을 처음 찍는데도 술술술 잘 나오는 거예요. 술술술 엄청 잘 나오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강의를 만들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근데 동생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형, 이상한 일이 생겼어. 뭐야? 형은 2시간씩 2번 수업을 해갖고 4시간 동안 한 팀을 쓰기 때문에 형이 할 수 있는 팀은 8팀, 9팀 한개가 있었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고, 그리고 강의에 대한 내용은 애들한테 USB, 그때 저희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USB를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 넣어줬어요, 강의를요. 강의 넣어주니까 USB를 컴퓨터에 하도 꽂으니까 그냥 망가져요, 노트북. 계속 얘 거 USB, 제 거 USB를 다 꽂아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주는 동안에 테스트를 한 거예요. 동생이 뭐냐면 자기는 1시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형은 4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수강생이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4배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엄마가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대박이었다. 그럼 얘랑 또 했으면, 하나 더 낳았으면 또. 예. 그때 이제 Q에 대한 개념을 처음 한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무한 확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영어 못하는 애들만 골라서 전화했어요. 꿈과 비전이 없는 애들만. 야, 같이 하자. 왜냐면 어차피 지루성 피부염, 과민성 대장 걸리게 해갖고 제가 과외 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토익 점수가 한 200점대인 애를 잘 구슬려서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3개월 만에 850점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 과민성 대장염에 걸렸죠. 예, 단어를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냈어요. 예, 그 선생님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선생님을 해갖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을 안 가면 형 우리 대박 날 것 같다고. 준비 다 했는데 내 꿈은 메가스터디야 계속 얘기했어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만 빨리 때려치래요 저한테. 형 거기 갔다 온다고 해서 꿈 이룰 가능성도 없고 통장에 알량한 7천만 원만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누나랑 뭐 헤어지고 별 얘기를 다 해요 막. 예. 이상한 얘기를 막 뭔가 뭘 쏟아대요. 그래갖고 동생 말대로 그래 저희의 목표는 뭐였냐면 메가스터디한테 인수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스타 강사로 될 수 있으니까. 예. 인수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갖고 전 언제든지 강사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 동생 이름으로 했어요. 정말 징한 놈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정말 수강생이 270명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가 사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660명, 그 다음에 1420명, 그 다음에 4500명. 그러더니 이제 매출이 한 150억, 200억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사업으로 바뀌었을 때 모습. 그러니까 이걸 제가 떠올려 보니까 결국 Q의 확장이나 P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서는 자영업의 사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자, 사업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뭐냐면 어떤 게 제일 힘드냐면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온 거 중에 한 가지 정말 건질만한 게 뭐가 있냐면 기업이 커지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친척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후배들과 지인들이 나가고 그 다음 아는 사람들이 나가고 마지막에 누가 나가냐면 개국공신들이 나간다고 얘기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조직이 커지다 보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시스템 만들죠? 그럼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은 서운해해요. 왜 그때는 안 그렇고 나랑 오붓하게 같이 이렇게도 하고 이런 것도 나한테 오케이 해주고 했는데 왜 이거는 이제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냐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만두기 시작해요. 예, 이 친구 초반에 들어왔나요? 예, 아무튼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앤드류님 옆에 앉아 있는 분. 예. 그래서 초반에 나온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회사가 비틀비틀 거려요. 거기서 그거를 체계를 잡아서 갈 수 있냐, 아니면 그게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한 번 퀀텀 점프가 되냐 안 되냐 갈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경험을 해보시려면 직원이 적어도 한 5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한 50명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걸 하면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한 1,100명 정도 되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 가는 거고 못하면 이제 거기서 계속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도 사실 엄청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넘어야 돼요. 근데 그 단계일 때 사실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었나. 그때가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쉽지 않은 단계인데 지금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감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예.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사업을 또 하냐? 이미 성공한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 지금 통장에 현금 100억이 찍혔어요. 뭐 하실 거예요? 당장 직장 때려치고 하는 거 때려치고 노실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이씨, 이게 무슨 얘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요, 그런 일에 오랫동안 흥미를 갖게끔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돈 많고 나서 맨날 놀고, 맨날 미슐랭 매일 삼시세끼 다 먹고, 원하는 데 다 다니고, 맨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뭐하고 파텍 필립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로마네 꽁띠 마시고 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거를 다 더하면 거의 몇십억이네요. 지금 말한 거가 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즐거움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못해요. 그것들이 오래 가지가 못해요. 그거를 못 느낀 사람들이 99%예요.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거 자체에 별로 행복이 없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엑싯을 딱 해보고 1,500억이 들어오고 세금만 380억을 냈어요. 근데 그게 적은 액수예요. 원래는 그 종합소득세는 50%인데 양도세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삶을 샀는데 그게 2개월 만에 지겨워지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가 그럼 사람이 제일 재밌냐? 내가 무언가 목표를 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가 재밌는 거예요. 디아블로가 언제 재밌냐면 레벨 올릴 때가 재밌는 거지 99 돼 있는 상태에서 휘린드 돌려봤자 재미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뭐 이제 블리자드 뭐 저기 소설리스 뭐 쏴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올라갈 때 그러면 내가 새로운 검을 착용하면 어떨까? 리니지도 올라갈 때가 재밌는 거지 다 올리고 나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떠한 목표가 있는 거가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족감 자체가 내가 이미 편안한,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게 제가 허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것 다음에 그 다음에 신나게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로우면 행복할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영상을 아주 호되게 하나를 찍었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경제적 자유는 누구한테 올 것이냐, 경제적 자유가 오고도 지금의 텐션과 열정과 열심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가 올 거다.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 표정이 다 썩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된 사람이, 돈 좀 벌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지 자극이 오고 도파민이 형성되고 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찾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노아 AI 플랫폼을 주원규 PD와 함께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면 나스닥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했었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이거는 Q가요. 아까는 제가 뭐였습니까? 사교육하는 한국의 학생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 노아 AI를 이번 연도에 일본으로 저희가 진출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Q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멀티플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거는 그냥 내가 했던 그 국내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일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해서 주원규 PD님하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그 100시간 통화한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나스닥 상장이에요. 근데 남들이 물어봐요. 어차피 지금 있는 돈이나 그렇게 되나? 어차피 또 근데 왜 그렇게 굳이 피곤하게 사나요? 라는 분한테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돼서 마음대로 여행하고 놀고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절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행복이 있냐면요, 무언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막 10만 구독자를 되기 위해서 막 할 때 있잖아요. 10,000명 구독자 하려고, 혹은 스마트 스토어 이번 달 1,000만 원 매출 될 것 같아, 그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재밌는 게 지금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세팅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100만 유튜버 사면 와, 나 100만 유튜버 됐어, 행복할까요? 사신 분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구독자를 사람들이 막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구독자를 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는 그 과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가 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꼰대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즐길 때가 가장 짜릿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이 가장 좋아요. 요즘 하루하루가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걸 여기 모인 마지막 자영업자인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월 1,000만 원이든 얼마든 그거를 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절대 놓지 마세요. 이거 끝나면 이렇지 않아요. 그때가 더 행복합니다. 그거 누리고 나서 그 다음 목표 있죠. 그때가 또 행복하고요. 그 다음 목표일 때 또 행복하고, 그 다음 달려갈 때 또 행복한 거 계속이요. 그때가 계속 행복한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이거를 그 다음 행복이 저한테 주어질까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기쁨을 요새 누리고 있어요. 오늘 이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려고. 한 50억만 통장에 있으면 이러고 안 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다 버실 거거든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생각보다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행복 지수 자체가 완전히 돈을 벌고 훨씬 바닥이었어요, 저는요. 예,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 쓰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예, 하나도 안 재밌어요. 예, 저기 명품점 가고 거기는 옷 다 사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과정을 지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혹시 오늘 강연 내용이 부족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진하게 듣고 나서 더 학습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있어요. 바로 현대표 채널이에요. 예. 일단은 예의상 요거 정주행은 한번 하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근데 제가 정말 그 유료 강의급으로 강의를 다 올렸습니다. 전부 다. 예,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들으시고 관심 없는 분은요 보라 색깔 테두리만 보세요. 예, 그게 오늘 내용에 대한 걸 더 제가 딥하게끔 다 다뤄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영상을 다 보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뭐 성공한 사람은 시각화하려고 엄청난 신념이 있고 막 이념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런 걸로 무언가 엄청난 성공을 일군다는데 그게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이 2개예요. 현승원 TV라고 있어요. 예. 제가 실버 버튼이 아직 오지는 않는데 2개인데,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상 중에 요 4개 있잖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허무한 이유 1, 2하고 요 부분에 대한 걸 보시면은 더 오늘 내용을 더 딥하게 100만 원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럴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나 한번 더 깊게. 아니 내 주변에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현금으로 1,000억 이상 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더 파보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책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하나 팔아봤자 저한테 1,000원 오기 때문에 사실 다 기부하거든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그 세멘 파커스나 그런 데가 아니어서 어색하죠.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촬영된 영상이나 쓰여진 책 말고 혹시 라이브 같은 건 안 하나요? 현장 버전으로 전 더 듣고 싶다. 그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어요. 네, 1월 31일 7시에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냐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 라이브 창에 때 저하고 주피님하고 같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기깔나는 라이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시간을 맞추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